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 멕시코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후반 5분에 아쉬운 실수로 멕시코의 선제 실점을 허용했는데요. 경기 상황과 32강 진출 전망 등 관련 내용 이종훈 스포츠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지금 경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실점 얘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셨겠지만 이제 김승규 골키퍼가 공을 잡았었는데 수비수와 부딪히면서 공을 놓쳤어요. 그리고 이제 실점이 발생했죠. 네, 센터백이었던 이기혁 선수와 충돌하면서 넘어지는 과정에서 볼을 잡았던 볼을 놓치게 됐고 그 흘러나온 볼을 로만 선수에게 어떻게 보면 러빙슛, 발리슛으로 그대로 로모 선수에게 허용하면서 상대 멕시코 선수 입장에서 로모 입장에서는 이게 웬 떡이냐 하는 마음으로 정말 냅다 갈겨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골망을 흔들고 말았는데 제가 볼 때 이 점은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김승규 선수는 이기혁 선수 둘 다 열심히 하려고 했던 과정, 최선을 다하려고 했던 과정에서 나온 실수였어요. 그러니까 충돌을 예상하고 서로 어떻게 보면 소통하고 피해주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베스트였고 더 좋았겠지만 김승규 선수 입장에서는 우리 페널티 박스 안쪽에서 볼이 떴기 때문에 그 공중볼을 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을 거고 이기혁 선수는 수비수로서 어떻게 보면 그 볼을 계속 시선을 둬야 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서로 말하면서 소리치면서 소통했더라면 주변의 동료들이 말을 해줬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좀 남는 장면이죠. 네, 정말 좀 아쉬운 그런 부분이었는데 아무래도 선제 실점을 저희가 당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바로 이제 공격수 몇 명을 바뀌었습니다. 이제 손흥민 선수를 빼고 오연규 선수를 넣고 이재성 선수 빼고 이제 황희찬 선수 넣으면서 공격적인 어떤 포메이션을 좀 다르게 한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본다면 손흥민 선수와 이재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간대에 교체가 미리 예정돼 있었다 이렇게 봐도 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손흥민 선수, 이재성 선수 두 선수는 대표팀에서 92년생 맏형들이에요. 베테랑 선수들이기 때문에 30대 중반을 향해 가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체력적인 안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손흥민과 이재성이 전반에서 정말 많은 활동량을 보여줍니다. 많은 활동량과 슈팅을 보여주면서 사실 상대 수비수들을 끌고 다니고 지치게 만들고 상대 진영의 공간을 열게 하는 그런 모습을 손흥민과 이재성이 해주거든요. 그리고 지난 체코전에 봤듯이 이후에 투입된 오영규 선수라든지 뭐 다른 선수들이 공격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걸 생각한다면 어떻게 보면 지금 손흥민과 이재성이 그 시간대에 빠지고 오영규와 황희찬이 들어간 것.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으로서는 미리 약속된 전술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후에 들어간 조규성 선수라든지 엄지성 선수라든지 양현준 선수는 이제는 D가 없다라는 생각, 무조건 골을 만들겠다라는 생각으로 투입된 선수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경기가 10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우리나라 1대0으로 져가고 있습니다. 홍명보가 오늘 전략 얘기를 좀 해보자면 3백 전술을 이제 내놨어요. 체코전에서 이제 3백을 써서 어쨌든 우리가 승리를 거머쥐긴 했었는데 이번 멕시코전에서의 이 같은 3백 전략은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조금 달라졌죠. 달라진 모습이 있던 게 뭐냐면 그 체코전에 오른쪽 윙백으로 나왔던 서령우 선수가 왼쪽으로 이동을 했고 그리고 선발로 나왔던 그 이태석 선수가 왼쪽 윙으로 선발로 나왔던 이태석 선수가 빠지고 김문환 선수가 오른쪽 윙어로 이제 선발로 나왔거든요. 이건 어떤 변화라고 봐야 되냐면 사실 지난 체코전 같은 경우에서는 홍명보호의 이 3백 전술의 완성도, 조직력을 점검을 제대로 하기에는 좀 어려웠어요. 무슨 말이냐면 체코는 피지컬이 좋고 세트피스에 익숙한 팀이기 때문에 세트피스를 앞선 공격을 하지 좌우 측면을 파고 들어오는 그런 공격을 풀어가는 팀이 아니거든요. 근데 멕시코는 빠른 스피드를 활용해서 좌우 측면에서 중앙으로 컷백해 들어오면서 우리 골문을 위협하는 그런 스타일의 축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경험이 많고 수비적인 능력이 좋은 서령호 선수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시키고 그리고 수비적으로 좀 더 스피드가 있고 안정감이 높은 김문환 선수를 오른쪽에 배치하면서 좌우 측면 수비에 대한 그 강점을 많이 줬어요. 강화의 방점을 많이 뒀습니다만 어떻게 본다면 후반 5분에 우리가 로마에게 골을 주면서 끌려가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바꾸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때 교체된 선수가 엄지성과 양현준 선수입니다. 엄지성과 양현준으로 좌우 측면 윙백들을 다 교체하게 되는데 이건 어떻게 본다면 서령우와 김문환이 있을 때 홍명보호가 추구했던 3백은 5백이 가까워요. 수비에 더 방점을 두는 5백. 그러니까 수비 숫자를 5명으로 늘리는 데 방점을 두는 거죠. 하지만 엄지성과 양현준으로 교체했다는 건 이 두 선수는 사실상 윙포워드 좌우 측면 공격수 출신이고 소속팀에서
그리고 그 사정에 의해서 지금 윙백을 맡고 있는 선수, 측면 수비수를 맡고 있는 선수들. 네네. 그러니까 이 선수들은 오히려 더 공격적인 선수들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엄지성과 양현준이 들어간 이후부터는 우리 공격 숫자가 7명으로 늘어나는 수비 숫자를 줄이고 공격 숫자를 확 늘리는 그런 지금 공격 전술로 바뀌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끌려가는 입장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뭐 3백을 쓰고 있긴 하지만 좀 더 공격적인 포메이션으로 바뀌었다 그렇죠. 저희가. 수비 숫자를 줄이고 대신에 공격 숫자를 늘리는 그리고 문전 앞에서 위협적인 한 방을 갖고 있는 헤더 한 방을 갖고 있는 조규성 선수까지 투입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부터는 골을 넣기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동점골을 만들기 위해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조금 전에 언급해 주셨는데 서령우 선수가 이제 오른쪽 날개를 체코전에서 맡았다 이번에 네. 반대쪽으로 넘어왔잖아요. 서령우 선수 물론 뭐 양발 잘 쓰긴 하는데 그리고 양쪽에 다 수비가 가능한 선수죠. 네, 원래 뭐 이제 그쪽 자리에 물망에 올랐던 옌스라든지 이런 선수들은 이제 뭐 교체를 한다든지 이런 건 생각하지 그 않고 부분에 있나요? 대해서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옌스는 어떻게 보면 홍명보 감독이라든지 주변에서 모두 다 얘기하자 파이터적인 성격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비적인 측면보다는 공격적인 측면에 좀 더 방점을 둘 수 있는 선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버래핑이라든지 폭발적인 오버래핑이라든지 아니면 저돌적인 드리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는 선수인데 선발로 내세울 때 앞서 말씀드린 홍명보 감독이 이번 그 멕시코전 경기 디자인은 전반과 후반 중반까지는 수비에 안정합니다. 수비 숫자를 늘려서 수비를 안정시키겠다는 거였는데 지금 후반 5분에 일격을 당하면서 불의의 일격을 당하면서 그 디자인이 바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엄지성과 양현준 발 빠른 선수들을 투입하면서 오버래핑이 전방에서의 공격 기회를 더 창출해내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체코전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눈에 띄었던 황인범 선수 멕시코전에서도 좀 기대를 했었는데 오늘 경기 좀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아기리 감독이 그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그 황인범 선수와 이강인 선수를 콕 집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는 자신이 뭐 마요르카에서 3년 가까이 지도하면서 잘 알고 있는 선수다. 네네. 그런데 체코전을 보면서 가장 눈에 띄었던 선수는 황인범 선수라고 지금 콕 집어서 얘기를 했고 황인범을 마크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말할 수는 없지만 준비를 하고 있다. 같은 뭐 실수는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황인범을 철저히 마크하겠다고 했는데 현재로서는 그 황인범 선수를 멕시코 쪽에서도 잘 커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네. 반대로 우리 입장에서는 황인범이 막히면서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전반 3분 아주 이른 시간에 옐로 카드를 받았단 말이에요. 옐로 카드를 받으면서 이강인 선수의 움직임이 다소 주춤해졌던 거. 이것이 우리 중원에서 공격을 풀어나가는 이 키 플레이어들의 지금 발을 좀 묶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멕시코에 경기할 공격수들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장 뭐 눈여겨봤던 게 히메네스 선수라든지, 라울 히메네스죠. 네, 아니면은 그 퀴뇨네스 네. 이 선수들이었는데 그 선수들의 오늘 움직임은 좀 어땠습니까? 사실 뭐 라울 히메네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그 개막전에서 골을 넣긴 했습니다만은 히메네스 선수는 지난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때가 정점에 있던 선수고 폼이 정점에 있던 선수고 지금은 이제 내리막길에 있는 베테랑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라울 히메네스의 폼은 지금은 내려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는 반대로 오늘 경기 전에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라울 히메네스는 크게 위협적이지 않다. 오히려 다른 선수들에게 일격을 당할 걸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럼 뭐 퀴뇨네스라든지, 퀴뇨네스라든지 예. 다른 선수들 치고 들어오는 측면에서 치고 들어오면서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상대가 빤히 알고 있는 조심해야 될 경계해야 될 선수라는 것은 그 선수들 발을 묶기 위해서 수비수가 몰리게 되잖아요. 수비 네네. 숫자가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의외의 선수에게 기회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지금 골을 줬던 장면이 좀 허무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 우리에게 지금 좋은 코너킥 찬스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뭐 지금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 상황인데 사실 지난 체코전에서 네. 오영규 선수가 교체로 들어가서 골을 또 터트리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 좀 얼마 남지 않긴 했지만 좀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사실 끝까지 선수들이 최선을 다하고 골에 대한 집념을 보여준다면 지금 한 골 차지 않습니까? 한 골은 네네. 언제든지 나올 수 있거든요. 축구에서 한 골은 뭐 언제든 터질 수 있고 한 골, 두 골 사실 5분, 1분도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선수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뭐 멕시코가 자국 경기장 그러니까 홈팀으로서의 이점을 상당히 많이 살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영향을 많이 받았겠죠. 영향을 받죠. 사실 그리고 그 멕시코 같은 경우는
멕시코 시티에서 경기를 하고 가달라하라로 내려왔잖아요. 네네. 우리는 가달라하에서 똑같은 경기장에서 두 번째 경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근데 멕시코 시티가 해발 2,240m입니다. 그리고 가달라하라가 1,550m예요. 그러니까 고지대에서 저지대로 내려온 셈이에요. 멕시코 선수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지대 적응이 끝난 우리 선수들보다 몸이 더 가벼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력적인 더 여유가 있고 호흡이 더 편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멕시코 선수들과 체력적으로 컨디션적으로도 뭐 대등하기보다 약간 밀린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멕시코 홈팬들 지난 체코전에서는 코레아를 외치면서 우리를 응원했습니다만 네네. 언제 그랬는지 다 돌변했잖아요. 오늘 뭐 경기 시작 전에 멕시코 애국가가 울릴 때 네. 멕시코인들의 떼창밖에 안 들렸거든요. 네. 그 정도로 멕시코에 지금 일방적인 응원이 나오고 있고 또 지금 주심을 보고 있는 우루과이의 테라 주심 홈콜이 계속 이어지는 느낌이에요. 좀 어떻게 보면 좀 멕시코에게 유리한 어드밴티지를 계속적으로 주면서 콜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우리에게 너무 박하고 멕시코 선수들은 좀 후한 그런 느낌입니다. 네, 사실 뭐 홈팀 어드밴티지 그렇죠, 이런 게 이건 홈 있긴 한데 어드밴티지예요. 오늘 경기는 어떠세요? 좀 심하다고 홈 보십니까? 어드밴티지가 존재합니다. 뭐 심하다기보다는 홈 네네. 어드밴티지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근데 저는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멕시코가 지금 1대0, 물론 우리가 승리를 하면 제일 좋습니다만은 멕시코 홈 개막팀인 홈 개최국인 멕시코와 1대0 저는 대등한 경기를 펼친다. 저는 이것만 해도 한국 축구의 위상이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경기 이제 결과 잠시 뒤에 이제 나올 텐데, 자, 네, 조금 전에 이제 뭐 경기가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끝났습니다. 네, 방금 네. 히스리 울렸어요. 네, 0대1로 우리나라가 이제 뭐 패했죠. 본선 2차전에서는 이제 패배를 사실 하게 되네요. 이게 징크스거든요. 우리가 네. 월드컵 본선 조별리그 2차전에서 단 한 번도 승리를 거둔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네. 월드컵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 그 징크스와 기록은 깨지기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그 징크스가 오늘 한번 깨지길 바랬는데 그건 좀 아쉽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가 이제 멕시코전 월드컵 본선에서 우리가 멕시코를 만나면 꼭 져요. 2전 2패인데 이제 3전 3패가 됐고 네. 멕시코 입장에서 보면 멕시코는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 아시아 팀을 만났을 때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다라는 기분 좋은 기록을 또 이어가게 됐고요. 우리로서는 멕시코와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의 징크스를 오늘 또 한 번 이어가게 됐는데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기록과 징크스는 깨지라고 존재하는 겁니다. 네. 언젠가 깨질 겁니다. 네, 오늘 뭐 아쉽게 패했지만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오늘 2차전 패배에도 불구하고 사실 32강 전망을 봤을 땐 그렇게 나쁘지 않잖아요. 사실 우리는 조 2위로 가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네네. 무슨 말이냐면 조 2위로 가게 되면 우리가 LA로 이동해야 되거든요. 32강 그리고 또 16강을 할 때 LA로 이동한단 말이에요. 근데 네. 이제 미국 쪽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조 1위를 하게 되면 멕시코 시티로 올라가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해발이 멕시코 시티가 지금 우리 선수들이 있는 가달라하라보다 더 높아요. 더 올라간다는 건 우리 선수들 입장에서 보면 또 한 번의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멕시코 북중미 월드컵이잖아요. 네네. 멕시코가 개최국이잖아요. 네. 사실 피파에서도 어느 정도 개최국 버프를 줍니다. 개최국이 좀 더 높은 토너먼트까지 올라가야만 흥행이 잘 되기 때문에 개최국에게 유리한 일정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멕시코가 멕시코 시티에서 개막전을 치르고 다시 멕시코 시티로 올라가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반대로 우리 입장에서 조 2위를 해도 괜찮습니다. 네. 우리가 조 1위를 해서 만약 16강까지 가게 되면 네. 조 1위로 16강을 가면 16강에서 만날 상대가 잉글랜드가 돼요. 케인이 있는 잉글랜드가 돼요. 네네. 물론 손흥민 케인의 맞대결, 손케 대전 뭐 재밌을 것 같습니다만 네네. 사실 잉글랜드를 만나는 것보다는 네. 다른 팀을 만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뭐 현실적으로 만약에 우리나라가 조 2위로 네. 진출을 하게 된다면 이제 뭐 사실 확정이 됐죠. 근데? 네, 거의 뭐 이제 네네. 확실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 뭐 멕시코가 체코에게 일격을 당할 거라고 기대하기 좀 어렵겠죠. 네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남아공전을 잘 풀어간다면 조 2위로 경기를 조별리그를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제 새벽에 체코랑 남아공이 1대1로 비기면서 우리나라가 오늘 이제 아마도 뭐 조 2위로 올라가게 된 것 같은데 네. B조 2위랑 붙잖아요. 네. 그 B조 2위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니죠. 보통 B조 캐나다가 1위랑 붙게 되죠. B조 2위랑 붙죠. 네네, 2위랑 붙게 되잖아요. B조 2위가 이제 아마도 지금은 2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 나라 이제 스위스랑 캐나다가 네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캐나다랑 붙을 확률이 높은 거죠. 캐나다가 아무래도 더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죠. 오늘 네네. 뭐 캐나다 좋은 뭐 6골을 넣는 아주 폭발적인 네, 활약도 카타르에. 보여줬는데 네네. 캐나다가 유리하다고 보는 건 역시 홈이기 때문에 그래요. 개최국 홈 버프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보는데 지금 우리는 조별리그에서 개최국 홈 버프를 잔뜩 안고 있는 멕시코를 한번 경험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조별리그를 우리가 조 2위로 통과하더라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자, 조 2위로 올라갔을 때
한일전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데 이건 또 어떻게 16강에서 일본을 만날 수도 있거든요. 저 위로 가게 되면 한일전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앞서 말씀드린 16강에서 우리가 잉글랜드를 만나는 것보다 일본을 만나는 게 낫다고 봅니다. 네. 일본 전력이 얼마나 센지 모르냐, 무슨 소리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네네. 일본 강합니다. 하지만 한일전은 특수합니다. 일본 선수들도 한일전의 특수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네네. 한일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만큼 상대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16강 상대로 우리는 잉글랜드보다 일본이 훨씬 더 낫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자, 알겠습니다. 오늘 뭐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 멕시코전에서 아쉽게 우리가 패배를 했지만 아직 뭐 32강 또는 16강 전망이 있다라는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선수들을 위해서 좀 큰 응원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네. 자, 오늘 이제 관련 내용 이종훈 스포츠 평론가와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